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해서 월스트리트까지 뒤흔든 브랜드죠. 룰루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에슬레저룩의 상징 같은 브랜드니까요. 네, 그런데 모두가 사랑하는 이 완벽한 브랜드처럼 보였던 룰루레몬의 성벽에 최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무려 48%나 폭락했거든요. 48%면 거의 반토막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균열을 깊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흠집일까요? 아니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폭락이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단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네, 오늘 그 실체를 한번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룰루레몬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냥 싸졌다는 사실보다 왜 싸졌는지를 알아야 진짜 기회인지 함정인지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균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성장세의 둔화입니다. 룰루레몬 하면 폭발적인 성장의 대명사였는데 이제 그 엔진이 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요. 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역시 매출 성장률입니다. 2022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 계속해서요? 네. 최근 실적을 보면 그 흐름이 더 뚜렷해지는데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순이익이 약 6억 8,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줄었습니다. 계속 성장하던 기업의 이익이 꺾였다는 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호 중 하나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2분기 실적만 딱 떼어놓고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1.5% 감소에 그쳤더라고요. 전체 이익은 4%나 줄었는데 말이죠. 네. 언뜻 보면 생각보다 잘 버텼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실적이 덜 나빠 보였던 데에는 재무적인 일종의 착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2분기에만 수억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아, 자사주 매입이요? 그 결과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 수가 4%나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이라는 파이는 작아졌는데 그 파이를 나눠 가질 주식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그렇죠. 한 조각의 크기, 즉 주당 순이익은 덜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 회사가 이제 새로운 매장을 내거나 신제품 개발 같은 성장에 쓸 돈이 마땅치 않구나. 그래서 남는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이나 사들이고 있구나 하고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좋은 신제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이익을 방어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익 성장이 둔화됐고 그걸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균열이군요. 그런데 이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지역별로 실적을 뜯어봐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동일 매장 매출이라는 거거든요. 아, 새로 연 매장 빼고 기존 매장들 실적만 보는 거요?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룰루레몬의 2분기 전체 동일 매장 매출은 1% 증가했습니다. 1% 증가요? 뭐 대단하진 않아도 역성장은 아니니까 그럭저럭 선방한 거 아닌가요? 그 1%라는 숫자가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의 함정이요? 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심장부, 바로 북미 지역에서는요. 동일 매장 매출이 4%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4% 감소요? 아니, 제 주변만 봐도 여전히 룰루레몬 입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주말에 매장 가보면 사람이 붐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핵심 시장에서 기존 매장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반면에 해외 시장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15%요? 네.
한쪽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이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아니 그래도 해외에서 15%나 성장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시장은 왜 이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고 북미의 4% 하락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네. 하지만 룰루레몬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북미의 특정 라이프 스타일, 어떤 열망을 파는 브랜드잖아요. 그들의 성공 신화가 시작된 곳이자 브랜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본진이 바로 북미죠.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서 기존 고객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무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룰루레몬이 더 이상 쿨하지 않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성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영토 확장 이야기이고 북미 시장의 부진은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브랜드의 생명력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해외 성장이 아무리 좋아도 본진을 잃으면 결국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주가가 48%나 폭락한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 모든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이 정도면 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지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향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약 13배 수준입니다. 13배라는 숫자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지난 10년간 룰루레몬의 평균 PE가 42배가 넘었습니다. 42배요? 네. 항상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던 주식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의 13배는 엄청난 할인율이죠. 와. 청취자님이 명품 매장에 갔는데 평소에 100만 원 하던 가방이 갑자기 3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걸 본 것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니 확 와닿네요. 당연히 이거 왜 이렇게 싸지?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부터 드는 게 정상이겠죠.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룰루레몬을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성장 둔화,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의 브랜드 파워 약화라는 위험 요소들이 그 할인율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요? 그럼 무슨 얘기죠?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작년보다 약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회사 스스로가요? 네. 외부 분석가의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가 올해 우리 실적은 작년보다 나빠질 겁니다. 라고 인정한 셈이죠. 이건 하락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주가는 분명히 싸졌지만 싼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단순히 룰루레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룰루레몬의 성벽을 흔드는 건 내부의 균열뿐만이 아니죠. 성 밖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쉴 새 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이요? 네. 과거 룰루레몬이 에슬레저라는 시장을 거의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떤 경쟁자들이 가장 위협적인가요? 거의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에슬레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갭의 자회사인 아들레타 같은 브랜드는 처음부터 룰루레몬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대항마죠. 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새로운 유형의 경쟁자들입니다. 새로운 유형이라면요? 예를 들어 알로요가 같은 브랜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룰루레몬보다 훨씬 트렌디하고 젊은 이미지로 MZ세대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미지가 다르군요. 네. 반면 아들레타는 모든 체형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포용성을 내세우면서 룰루레몬의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이미지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죠.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가 더 지금 시대의 가치를 잘 대변하는가를 놓고 싸우는 브랜드 가치 전쟁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룰루레몬의 강점이 프리미엄이었는데
그 프리미엄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거시경제 상황이 룰루레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 레깅스 하나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네, 비싸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꼭 필요한 지출은 아니잖아요. 과거 경제가 좋고 소비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높은 가격이 나는 이 정도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과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솔직히 레깅스 하나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소고기를 사 먹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자기만족이자 과시였는데 이제는 굳이 이 돈을 여기에 써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북미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질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바로 룰루레몬 같은 작은 사치 품목입니다. 아,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고가 정책이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강력한 브랜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 인지는 식어가고 있고 특히 브랜드의 심장부인 북미 시장에서는 그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명백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주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저렴해졌죠. 하지만 그 가격표에는 치열해진 브랜드 가치 전쟁, 소비자들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회사 스스로 인정한 실적 하락 전망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이 회사가 망할 위험은 없지만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조언하는 겁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룰루레몬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싼 돈을 내게 만드는 강력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힘으로 하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레깅스는 단순한 운동복이 아니라 특정 라이프 스타일에 대변하는 상징이었죠.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비자들이 보였던 그 뜨거운 충성심은 브랜드 자체의 본질적인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특정 시기에만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사치였을까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달라질 때 과연 그 견고해 보였던 프리미엄의 성벽은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 룰루레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미래를 읽는 데에도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